오늘은 임신 중에 잇몸 붓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잇몸 붓기를 찾아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잇몸이 부었기 때문에 찾아봤겠죠? 잇몸 사이에 뭐가 낀 건지 부은 건지 모르겠어서 막 예. 치실로 막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봐달라고 했더니 막 피가 난다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계속 뭐가 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좀 그날은 많이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좀 붓기가 괜찮아지죠. 네, 가라앉았는데 그날은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은 8개월째인데 치과 치료를 해도 되는 시기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예. 치과에 가서 장시간 일단 똑바로 누워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 뭐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위험하진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싫고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치과 치료 싫어가지고 마취 주사를 좀 많이 맞고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잇몸 붓기 증상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잇몸에 피가 나고 많이 붓고 하는 통증을 막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특히 임신 중에 그렇게 잇몸이 부을까요? 임신 중에만 사실은 잇몸이 붓는 게 아니고요. 잇몸 질환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감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잇몸 질환입니다. 보통 60%에서 80%가 다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요즘 TV에서 파로돈탁스니 뭐 이런 잇몸 전문 치약같이 생긴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잇몸 질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꼭 임산부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은 아닌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임산부들은 초기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하셔야죠. 근데 못 하는데 중기부터는 또 네, 그렇죠. 가능하다고는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경우에 따라는 가능하죠. 근데 저처럼 약간 후기로 넘어가신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나요, 치료를? 그러니까 어떤 치료냐에 따라 다르죠. 그건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간단하게 스케일링 하거나 잇몸 붓기 정도 빼는 거, 이런 거 정도 치료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잇몸 붓기가 염증이잖아요. 염증이죠. 근데 이 염증을 만약에 스케일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예. 혹시 막 그런 염증이 딴 데로 타고 들어가서 뭐 안 그렇죠. 좋거나 더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하거나 그럴 경우로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어지거든요. 네. 자극이 되어지는 만큼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잇몸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라면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열치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잇몸을 더 많이 자극해서 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서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보통 염증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소금입니다. 상처 난데 소금 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더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소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좀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게 또 이제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항생제에 맞먹을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이제 프로폴리스 가지고 가글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부드러운 솔로 양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먹어도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프로폴리스 하면은 이제 벌 또는 뭐 벌집, 벌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프로폴리스를 제일 먼저 발견한 곳은 그곳이 아니고요. 새싹이에요.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자기 보호 물질이 바로 프로폴리스예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독이에요. 미생물이나 벌레들이 먹으면 죽는 독인데 사람은 죽지 않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잇몸 질환 관리는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염증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칫솔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 나와 있는 칫솔 대부분이 이중모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는 부드럽고 긴 모가 되어 있고요. 네. 하나는 좀 딱딱하고 짧은 모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중모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요 딱딱한 거는 이를 닦는 데 많이 사용하고요. 이 부드러운 게 바로 이제 잇몸 마사지라고 하죠. 네네. 잇몸 마사지를 평상시 때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부러 좀 양치를 잘 하려고 아이들 칫솔을 쓰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랄비에서도 잇몸이 아주 작은 그런 칫솔들을 따로 팔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치간솔이라고 해서 따로 네네, 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거는 임신 초기에 한 길게 하시는 분들은 막 20주까지도 입덧을 하시는데 입덧을 할 때 꼭 양치를 할 때 토가 나와요. 저도 양치 그렇죠. 토가 있었거든요. 네. 앞에 괜찮은데 진짜 어금니도 안 쪽으로 갔는데 거기 순간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절로 그냥 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태할 때 이 목구멍 쪽으로 물이 좀 넘어간다 싶으면은 얘가 또 토가 나와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양치를 시도를 하지만 무섭잖아요. 조심스럽죠. 네, 또 계속 토가 나오니까 그럼 그때 충치가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 그럴 때 입덧 지금 막 양치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뮤탄스균 때문에 충치가 생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그거는 물론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뮤탄스균은 어느 사람 입에나 다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충치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사실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침입니다. 침을 적절하게 입안에 돌게 만들어주고 네. 그 침을 적절하게 삼킴으로 인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의 숫자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뮤탄스균의 숫자를 조절만 잘한다면 꼭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치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침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로 충분히 가글을 자주 네. 해주시는 거. 충치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임산부들이 이제 평소에 잇몸 관리하기가 제일 좋은 게 소금물 그리고 뭐 프로폴리스 치약 그 다음에 물 자주 마셔서 그렇죠. 입에 침이 계속 생기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참 알고 보면은 되게 쉬운데 몰라서 정말 못하고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임신 중에도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부었다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은 이를 붙잡아주는 잇몸이 헐거워져서 이가 흔들거려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꼭 임산부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잇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온 가족이 같이 알고 있다가 평소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